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드릴 지급 2번, 시공구 번호 기준으로 해서 3번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조립도에서 자, 품번 3번하고 6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이에서 드릴 부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래서 이 부시를 잡아주고 지탱하는 그래서 서포트가 돼요. 그래서 부시용 서포터가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부시. 그래서 부시 기준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부시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자, 얘가 부시가 되겠죠. 따로 이제 측면도로 없고, 그래서 정면도 그 다음 평면도 제가 색상은 갈색으로 자, 그러면 이 부시를 잡아주는 서포터는 품번이 3번입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좌측면도에서는 3번 부품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운드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자, 그리고 순서는 에서 여기 있는 6번 에서 드릴 부시부터 먼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시를 작업을 할 때 여기 이제 가공품에 대한 에서 제품에 대한 여기 보면 가공 부위에 대한 치수를 보니까 파이 5 드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파이 드릴. 그래서 조립도에도 요거 그러면 기준이 여기 5파이가 기준이 됩니다. 파이 5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드릴 크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아이콘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걸 보냐 하면요.
KS 기계제도 규격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붓이 41번 그래서 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24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거용 붓이 및 그 부속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보면 조립도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조립도에서 보니까 위에 머리 부분이 없습니다. 칼라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이용을 하면 돼요. 칼라 없음. 그래서 D1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1은 그래서 드릴 크기가 지금 5파인데요. 5파이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요. 4초가 6 이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4초가 6 이하. 그러면 외경의 직경은 그래서 10파이. 호영차는 P6. 이 부분. 그리고 길이. 그래서 길이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칼라가 없으니까 T2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L1까지도 정보는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품의 자, 먼저 3번 부품에 대한 요게 두께를 확인을 해볼게요. 치수 측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2mm. 그러면 붓의 길이는 얘랑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붓의 길이는 여기 12mm가 여기 딱 맞게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기준면은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자, 먼저 코너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아웃 버튼 눌러서 중심선 그리기로 원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자, 먼저 구속은 이 사각형의 왼쪽 수직선이 컨트롤 키 눌러서 원점이랑 일치. 중심선이 이 사각형의 오른쪽에 수직선이랑 일치를 구속을 부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붓의 길이가 요거죠. 요 길이가 12mm.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12 입력하고 엔터하면 첫 번째 치수 기준으로 해서 자동 추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붓의 내경 사각형의 아래쪽에 수평선이랑 중심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내려서 반경 치수 5. 그 다음 외경 바깥쪽의 직경은 10파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드릴 작업을 하는 입구 쪽에서 필렛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규격에 보니까 그래서 알값은 쭉 따라가면 이렇게 가면 살짝
여기 위쪽에 1.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니까 1mm 맞습니다. 그리고 L2 바로 할게요. 1.5에 15도. 그래서 먼저 스케치 필렛 선택해서 반지름 필렛에 1을 입력을 하고 요 코너 선택해서 필렛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바깥쪽에 못따기. 자, 스케치 필렛 옆에 플라이아웃 버튼 눌러서 스케치 못따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거리 각도 거리로 가서 먼저 거리는 1.5, 각도는 15도. 자, 요게 보면 1.5는 요게 수평 방향입니다. 여기서 수평선. 그래서 1.5는 요게 거리, 요거니까 수평선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선택했을 때 먼저 수평선을 1.5가 적용될 수평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각도가 적용될 수직선을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1.5에 15도. 자, 그리고 피처에 확인을 한 다음에 못따기 닫고 피처에 회전 베이스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색상은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갈색. 여기에 해당되나? 진한 오렌지 색에 가깝네. 저장하겠습니다. 드릴 지그 2. 품번이 6번이고요. 에서 드릴 붓이 자, 그 다음에 에서 부시형 서포터 에서 3번 하겠습니다. 부시 서포터 솔리드웍스에서 새 문서를 선택을 하고 단일 부품 설계 파트의 확인.
자, 기준면은 윗면으로 해서 스케치 작성을 먼저 해놓고, 그러면 평면도를 보면 되겠죠, 요거. 자,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수 측정을 해야 되니까 CAD에서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자, 전체 오른쪽에서 두께는 12T. 그 다음에 왼쪽은 요게 단차, 이렇게 계단 형태로 단차가 져 있는데, 요게 치수는 여기서 빼면 돼요. 67에서 58을. 그러면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네. 7에서 2니까 9mm. 그래서 9mm입니다. 왼쪽에는. 자, 그래서 요게 폭은 마치 앞에 측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40. 그리고 중심 위치도 도면상에서 아래 40이 주어졌고요. 그러면 요게 직선 구간에 요게만 치수가 하나 필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직선 구간까지 여기는 18mm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원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대충 모양부터. 자, 그리고 먼저 이 직사각형의 왼쪽에 수직선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중간점 구속을 주세요. 중간점.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세로 방향의 직선이 40mm, 그리고 가로 방향의 직선의 길이는 18mm, 그리고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원점까지의 위치는 40mm. 그 다음에 이 원의 크기는 반지름이 8이니까 직경으로 했을 때 16. 아니? 트림하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그릴 거 그랬나? 직선, 원호, 직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 16파이에서 제가 10으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10으로 수정을 하고, 이 원의 중심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이스케이프 취소, 진행형 취소 취소했습니다. ESC 눌러서 원의 중심점이랑 원점이랑 수평 방향. 자, 그리고 선 그리기로 해서 여기 사각형 오른쪽 하단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수평. 그리고 중간에 원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위치 일치시켜 놓고요. 드래그해서 원호로 바꾸고, 그리고 끝에 여기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일단 모양부터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참조, 보조선으로 바꿔놓으면 되고요. 자, 구석에 탄젠트, 요거는 적용이 돼 있을 거고 마지막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구속 표시에서 구속 조건 보기를 체크해 놓고요. 여기 보면 탄젠트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원호랑 호랑 직선이랑 선택해서 탄젠트를 부과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호랑 컨트롤 키 눌러서 안쪽에 있는 10파이 원이랑 선택해서 동심, 센터가 같은 구속. 참고로 이 10파이는 부시가 끼워지는 부시 외경이 10이었죠. 그래서 요게 10파이 홀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R값 도면상에서 8R입니다. R8. 그래서 진행형 취소 들어가서 요게 선택해서 반지름 8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구속 조건 안 보이게끔 체크 일단 해제해 놓겠습니다. 반지름 8인데 이 사이 간격이 되게 작아 보이네요. 이미지랑.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요게 중간에 여기 보면 단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면도에서 보면 요게 단차져 있는 이 폭은 요거 2번 지지대랑 폭이 같아야 돼요. 14mm. 그래서 취소 14mm. 자, 그러면 스케치에서 요소 오프셋을 선택해 주세요. 요소 옵셋을 선택해서 먼저 거리 값에다가 14를 입력을 하고 대신에 체인 선택을 체크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 방향은 반대 방향 체크해서 이 선 하나 가지고 오른쪽으로 옵셋. 그래서 왼쪽은 여기서 돌출이 9mm가 되고요. 오른쪽 이 영역은 에서 12m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단차 계단 지는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자, 다음은 피처의 돌출 베이스. 선택 프로파일에서 자, 요게 윤곽선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같이 선택을 하고 자, 높이는 12mm.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12mm인데 14로 입력했네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케치 1을 선택을 하고 자, 요번엔 단차 치려면 여기 커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돌출 컷. 자, 선택 프로파일에서 요번에는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에서 높이는 3mm. 자, 오른쪽에 얘가 두께가 12가 되고 왼쪽 요게가 치수를 아까 확인을 해보면 67에서 58을 빼면 요게가 9mm. 그러면 12에서 9니까 3mm 커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3mm, 방향은 전환해서 그래서 3mm 커팅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9mm, 여긴 12mm 확인했습니다. 자, 상황별 도구, 바로 가기 바. 요거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셨죠?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해서 바로 가기 바가 나타납니다. 자, 푸시가 요게 끼워지는 이 부분에서 조립용 못따기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C1로 가겠습니다. 요 간격이 거리가 짧긴 한데 자, 키보드에서 S 눌러서 바로 가기 바에서 참고로 요거는 기본값으로 요게까지는 기본값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얘랑 얘 두 개는 추가해 놓은 거고요. 자, 필렛 옆에 삼각형 눌러서 못따기로 하고요. 그리고 거리 디스턴스에 1을 눌러서 엣지 상단에 엣지 해서 C1로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용 못따기. 자, 그리고 나서 S 눌러서 자, 요거 측정 메뉴입니다. 눌러서 바닥면하고요, 위쪽 면을 선택해서 이 높이가 9가 맞는지 확인했고요. 배경 클릭을 하면 선택 취소가 되고 다시 윗면이랑 바닥면이랑 선택해서 옆에 12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요거 S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놨던가요? 측정? 아니면 요거까지 해놨나요? S 눌러보세요. 요거 있어요? 밑에 두 개? 없어요? 요거는요? 요것만 있고 요게 없었나 보다. 요거는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단축키를 많이 안 쓰고 요게 상단에 있는 이 메뉴를 좀 많이 썼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에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줄이는 연습,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요 형상 있는 데서부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마우스로 위로 올릴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S를 눌러서 이렇게 뭐 필렛을 돌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필렛을 하거나 이런 것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기다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커맨더, 피처 커맨더 명령 쪽 상단에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용자 정의.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탭에 바로 가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값은 플라이 아토고 모음 쪽입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없습니다. 기본은 얘만 있고요.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추가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척창은 도구 모음 쪽에서 자, 도구 모음 쪽에서 상단을 클릭하면 이렇게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에 가서 이거 척정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혹시라도 빠르게 작업하다 보면 치수나 이런 게 오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중간중간에 혹시 몰라서 내가 작업했던 거 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S 누르면 거기다 바로 가기바에다 등록해 놨으니까 바로 여기서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눌러서 척정을 한 다음에 먼저 면과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사이 거리값, 배경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엣지를 선택을 하면 엣지에 대한 정보 길이 값이 나오고 배경 클릭할게요. 면을 선택하면 이 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배경 클릭하고 원통 면을 선택하면 이 원통의 면에 대한 정보. 그래서 면과 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요게 사이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낮은 바닥면이랑 위쪽 면 선택해서 사이거리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게 중심 위치가 요 면에서 40mm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왼쪽 면이랑 원통 면을 선택을 하면 중심거리 40mm가 나오고요. 반지름은 이 원통 면에 1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옵션에 보면 지금 현재 잠시만요. 요거 자, 이렇게 플레이 업 버튼 눌러서 중심에서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 거리로 하면 여기서 10파이에 대한 반경 5가 빠지기 때문에 왼쪽 면에서부터 요게 만곡점 원통면에 가까운 만족 최소 거리는 35. 그 다음에 얘를 최대 거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5가 키운 그래서 방법 중심에서 중심 최소 거리 최대 거리 뭐 사용자 정의도 있는데 원래 디폴트로 중심에서 중심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카운터볼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상단에서 체결하는 카운터볼은 또 M4였습니다. 이게 중심거리가 26 그리고 요 센터는 왼쪽 끝에서부터 요거 14mm 반 여기서 중심거리가 7mm 였고요. 자, 그러면 솔리드 형상의 위쪽 면을 선택을 하고요. 표현 편집에서 색상을 핑크색으로 지정을 해놓고 자, 솔리드 바디 위쪽 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 먼저 구멍의 유형은 좌측 상단에 있는 카운터 볼을 선택해 주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